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서울의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총 4개의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 4개의 학교가 자사고 운영평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다며 청문 대상 학교로 선정했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평가 결과를 발표한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이에 반발하고 있는 자사고 연합회 측의 입장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수도권 뉴스는 경인지방통계청이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연락드리시나요? 수도권 주민들의 40% 이상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48%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부모의 생활비는 자녀가 책임지는 경우보다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이 더 많았는데요. 시간이 흘러 생각이, 일상이 변하는 건 당연하지만 부모님께는 조금 더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끝내고 지정 취소, 청문 대상 학교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 이근표 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를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지정 취소, 청문 대상 학교 어디입니까? 예. 먼저 그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평가였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적지 않은 충격을 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 이번에 평가받은 11개 학교 중 어제 청문 대상 학교로 통보한 학교는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4개 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정 취소 청문 대상 학교는 적절한 해명이 없으면 지정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자사고인 건데요. 이 100점 만점에 60점에 미치지 못한 4곳의 학교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인가요? 자사고는 일반고와 달리 학생 맞춤형의 다양한 어떤 교육과정 운영 등 지정 목적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예. 따라서 지정 목적에 맞게 학생 선발에서부터 교육과정 운영 등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평가하는데 이번에 초점이 좀 맞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학생 선발 및 충원 의제 노력이나 선행학습 방직 노력, 또 사회통합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해서 모두 25개 지표로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 발표된 자사고들 이 4곳 바로 지정 취소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청문 과정을 거쳐서 그 미흡한 사항에 대한 어떤 소명이나 혹은 평가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어떤 개선 의지를 표명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2년 후 재평가를 한번 다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청문회를 열어서 해당 학교의 해명을 들어보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문회는 언제 열립니까? 다음 달 6일하고 7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네. 청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제 이제 통보를 해드렸고 약 열흘간의 기간을 주어서 학교가 소명이라든지 개선 의지를 표명할 준비 기간을 줍니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교육청에서 청문이 실시되면은 청문 주재관이 그 청문 의견서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 청문 보고서와 우리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교육감이 지정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지정 취소를 요청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모두 8월 중순 이전에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8월 중순 이전에. 네. 네, 올해 그런데 4월인가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 외고에 대해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외고가 3번 다 불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외고는 지금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묻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청문 대상이 된 학교들 가운데 불참하는 학교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만일 불참을 하게 되면은 학교의 소명을 듣기 위한 것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청문회를 마치는 종결할 수 거군요. 있습니다. 예. 그 서울외고 이야기가 나와서 좀 요것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부 동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청문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그 동의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청문회 이후에 지정 취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사고가 있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일 교육부 장관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당장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자사고로서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합니다. 예. 다만 지금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들은 그 신분을 유지해서 자사고 학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 서울시 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의가 없으면요? 동의가 없으면은 작년까지는 사실은 이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 권한이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부 장관하고 협의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교육부가 법령을 개정해서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이 법령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번에 만일 부동의를 하게 되면은 처음 맞는 사례이기 때문에 점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우리 청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권한쟁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건 일단 차치해 놓고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청문 대상 학교들은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지난해 시교육청에서 6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 부분도 지금 교육부가 직권 취소 처분을 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죠. 예, 대법원에 저희가 직권 취소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이군요.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저희가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지난해 이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정 취소 청문 대상을 발표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자사고 평가를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는 잘 아시다시피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고 또 일반고에 비해서 2~3배 더 많은 등록금을 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과 또 사회적 책무성도 그만큼 지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예. 따라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법령에 5년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 평가를 근거로 그 자사고 지정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청은 바로 그 법령에 의거해서 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 대한 어떤 특정 학교를 겨냥한 혹은 혼란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라는 데 대해서는 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령을 따라 진행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신입생을 동시에 선발하는 방향으로 고교 입시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마지막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지금 전기고는 그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가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게 돼 있고 일반고는 후기에 학생을 배정받게 돼 있습니다. 이건 법령에 따른 것인데 먼저 전기고에 지원한 학생이 만일 떨어지면 일반고로 만일 가게 되는 그런 어떤 낙인 효과라든지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것이고 예. 현재 자사고나 특목고 등이 수평적 다양화라기보다는 사실은 성적 우수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비판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수직적 서열화가 매겨져 있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교 입시 제도가 바뀔까요?
일단 이건 법령 개정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청에서는 일단 그 정책적 연구를 우리가 먼저 시작하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한번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일종의 그 대사회적 제안이옵니다. 예, 뭐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없이 사회적 합의를 일단은 먼저 이끌어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구체적 모습은 올 연말쯤이면은 연말쯤에. 우리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고교 체제 내지는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한 어떤 모형들을 예. 일단 발표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교육청 혼자만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이근표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중동고 교장이신 오세목 자사고 교장 연합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그 반대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어제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 대상 4개 학교를 발표했는데 4개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나 뭐 교감 선생님들 통화를 좀 해보셨나요? 네, 저도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고요. 예, 어떤 반응인가요? 한마디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해당 4개 학교뿐만 아니라 예. 우리 자율영사직고 연합회 입장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청문 대상으로 뽑혔다고 해서 뭐 무조건 지정 취소가 아니라 부진한 항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게 지금 교육청의 입장인데 충분히 소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청문 대상 학교로 이름이 오르내리면 바로 해당 학교의 재학생, 학부모, 그리고 그 교직원뿐만 아니라 동문들도 이미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명예와 권위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차년도 신입생 모집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전 문제를 짚어보면 이번 그 평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자사고 입장에서 예. 이번 평가가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둔 편향된 평가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평가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계시다고요? 어떤 부분일까요? 이번 그 청문 대상 4개 학교들도 그동안에 자사고로 정착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온 학교들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단위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또 자사고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면 평가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부가 애당초 3월에 평가 표준안을 그 각 시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이 평가 표준안을 나름대로 조정을 했다고 알고 있고 또 교육청이 임의로 정한 자율지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해당 학교 평가 결과를 그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예, 물론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만 청문 대상으로 결정된 4개 자사고가 청문회 참석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문회 참석 여부는 지금 그 청문 대상 학교들이 충격이 너무 큽니다. 아직 그래서 결정이 청문회에 안 됐군요. 응할 건가 하는 문제는 각 학교가 지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자사고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공동 대응할지 아니면 뭐 만나서 협의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자율영사직고 연합회는 이미 지난주에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그게 자사고 폐지를 겨냥한 평가 결과라고 판단이 되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도 지금 소집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이후에 지정 취소 청문 대상 학교 발표와 관련해서 오세목 자사고 교장 연합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사는 박은숙입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하고픈 사람이 있어 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결혼 생활 22년 동안 서투른 저를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남편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무거운데 무엇이든 도와주려는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보다 저의 조그만 아픔에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랑 가득한 마음을 가진 남편이 있어 지금까지 가정의 탄탄함을 엮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부의 날에 서로에게 전한 말대로 우리 아프지 말고 어떤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사랑해요. SG 워너비의 랄랄라 듣고 싶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김포에 사는 박은숙 씨께서 힘내라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박은숙 씨께서 힘을 드린 남편분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 데이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6월 6일부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 팝아트의 대표 작가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불소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보내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들 지금 바로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짧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숙 씨께서 신청하신 노래 전해드려야겠죠. SG 워너비가 부릅니다. 라라라.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사진 좀 찍어보신 분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더 밝고 선명하게 찍히는 F1.8 렌즈와 전문가 모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오피스텔 원룸 투룸 구하고 싶다면 선직방 후 방문. 사진으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고 싶다면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직방 후 방문. 직방.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힘내라 대한민국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지금 당장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을 보태주고 싶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같은 공간 속에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네, 시각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는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입니다.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일 모레죠 25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 버스노조는 7.29%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을 대표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탄은행이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 소규모 교회와 연탄체험관을 설립했습니다. 약 15평 규모의 연탄교회는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꼽히는 백사마을의 전경사진 등을 전시하는 갤러리로도 쓸 예정인데요. 연탄체험관에서는 연탄을 직접 만들어보고 연탄으로 달고나를 만들거나 가래떡 굽기 같은 체험을 진행합니다. 오는 27일 8급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앞두고 경기도가 메르스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7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40분 동안 수원중학교 등 도내 69개 학교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동시에 개최하는 경기도 8급 9급 공채시험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메르스 사태가 시험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는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 명단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주나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들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신항의 선광 신컨테이너 터미널 등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과 정보를 연계해 터미널 운영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 싱글 윈도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이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코너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일자리 동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변지성 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있어서 돌아올 여름, 하반기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네. 여름 방학 취업 전략, 학년별로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실제 취업에 성공한 그 선배들이 제안하는 그 여름 방학 전략이 있는데요. 학년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 2학년 그 저학년 시기에는 비교적 영어 실력을 쌓거나 또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 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해볼 것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외에도 좋아하는 분야에 매니아가 되어본다거나 또 해외 어학 연수나 해외 여행 등 이 다국적 문화를 체험해 보라는 권유가 많습니다. 반면에 3, 4학년, 즉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고학년 시기에는요. 예. 인턴 등 기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라는 권유가 가장 많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인턴을 통해서 실무를 경험해 보거나 또 영어와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전공 지식에 좀 더 주력을 하거나 또 전공 자격증 취득, 또 실질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거나 취업 스터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근데 요즘에는 너무 취업이 어렵긴 한데요. 대학생들 방학이라고 해도 이렇게 취업 준비하려면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나 홀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취업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실제 그 각 대학들의 게시판이나 또는 인터넷 취업 카페 등을 통해서 취업을 위해 스터디 모임을 결성하는 학생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취업 스터디 모임은 교수나 강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하고 또 시험을 치르고 또 벌금 등의 벌칙을 두어서 출석 체크도 꼼꼼히 하는 등 일부 스터디는 참가 자격에도 제한을 둬서 엄격하게 취업 준비생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정말 꼼꼼하고 자격 제한도 엄격한 스터디 모임들이 많더라고요. 이 취업을 위한 스터디 종류도 근데 다양하죠. 네, 아무래도 그 취업에 필요한 영어나 시사 상식 또 한문 등 이 과목별 스터디를 하는 그룹도 있는가 하면요. 행정공무원이라든지 경찰 공무원 또 임용고시 준비 등 그 시험 공부와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업종별 스터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취업 포털에서는 모모 기업 면접 스터디를 구합니다 등 구체적인 기업과 또 목표를 밝힌 스터디 모임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러한 그 단기 목적형 스터디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 시험 일정이 다가와서 불안함에 흐트러질 수 있는 집중력을 다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 또한 다양한 정보 공유 등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름 다가오면서 취업 스터디 나도 해봐야겠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 스터디를 결성할 때는 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팀장을 포함한 극소수 인원에게만 많은 역할이 주어지는 것은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팀원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책임감과 역할이 주어져야 스터디 모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겠고요. 또 스터디 전에 30분 정도는 함께 신문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읽는 신문과 또 함께 읽는 신문의 느낌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경제신문을 같이 읽는다면 팀장이 매번 스터디 때마다 몇 명에게 그 섹션을 정해주어서 미리미리 신문 기사를 분석하는 것을 정해주고 스터디 전에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한다면 이 토론 면접을 대비하거나 시사 상식을 키우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스터디 시간에 앞서 그 지각으로 인한 그 근태 같은 것들은 모임별로 어떤 규칙을 정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스터디를 결성할 때 사실 멤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로 그 스터디 모임의 성패가 갈릴 때가 있는데 멤버 구성 주의점이 있다면요? 네, 스터디 그룹 멤버를 구성할 때는요, 되도록이면 같은 전공 계열, 또 비슷한 스펙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일 학교 출신으로 멤버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는 그 시간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적화될 수가 있고요. 또 쓸데없는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정보 공유를 위한 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름 취업 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들어봤습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변지성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소식을 잠시 전해드립니다. 삼성그룹이 잠시 후 오전 11시에 메르스 사태에 관한 입장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이 오전 11시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11시 뉴스에서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1부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하는 코너죠. 몇 분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193번님. 어머니가 다음 주에 환갑이십니다. 함께 여행이라도 가고 싶은데 일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엄마, 여름에 휴가 내서 우리 다 같이 좋은 곳으로 놀러 가자. 나이 먹는다고 속상해하시지만 제 눈엔 엄마가 제일 아름다워 보여요. 사랑합니다. 문자 주셨어요. 엄마가 가장 아름답다. 감동적입니다. 8398번님은요. 친척 동생이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팍팍한 살림에 월세까지 내느라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서연아, 우리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2년 후에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오늘도 힘내고 화이팅! 문자 주셨는데요. 월세를 내고 나면 정말 모을 돈이 없죠. 새로운 곳에서 더 좋은 일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도 드리고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플래터스, 1950년대를 풍미한 R&B 그룹이죠. Smoke Gets in Your Eyes 띄워드립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맛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35번째 메르스 확진자인 삼성 서울병원 의사가 재건축조합 총회에도 참석했던 사실이 밝혀져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컸었는데요. 이 조합 총회 참석자들에게 긴급 생계비가 지원된다고요? 네, 이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회 참석자 1,189명이 가택 격리를 했었는데요. 서울시들은 이들을 포함해서 격리 대상자 4,779명 모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10만 6천 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에게도 긴급 생계비를 줄지 말지를 놓고 이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해석이 다릅니다. 이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수도 격리 대상자로 분류했는데 서울시가 자체 판단으로 자가 격리를 결정했다며 국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가택 격리를 결정할 권한은 정부 그리고 시도, 시군구에 동시에 부여된 거라 이를 차별해서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재건축조합 참석자에 대해서도 일단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 뒤에 나중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놓고도 서울시와 정부 입장 차이가 있는데, 자, 이어서 서울의 연령대별 취업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다고요? 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만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 취업자와 만 65살 이상의 고령 취업자의 고용 실태를 분석한 건데요. 우선 서울의 청년 취업자는 5년 동안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지난 2009년에 96만 7천 명이었는데요. 지난해는 87만 2천 명이 그쳤습니다. 반면 고령 취업자는 해마다 들어서 같은 기간 20만 7천 명에서 30만 6천 명으로 증가했고 고용률 역시 22.5%에서 27%로 뛰었습니다. 지난해 평균 임금은 청년 취업자가 180만 7천 원, 고령 취업자가 128만 7천 원으로 청년이 훨씬 더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나 2009년에서 지난해까지 임금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비교해서 봤더니 예. 고령 취업자의 경우 5년 전보다 25.7%가 상승해서 이 15%에 그친 청년들보다는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 청년 취업자들은 취업도 힘든데 그 취업하고 나서도 어려움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이 도서 88만 권을 소장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소식인데요. 이 서울시립대가 다음 달 1일부터 이 중앙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동대문구에 사는 만 19살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회원 가입을 한 뒤에 도서 대출과 자료실 이용 등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권을 열흘 동안 대출할 수 있고요.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회원에 가입하려면 먼저 예치금을 내고 가입 신청서를 써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회원증은 1년간 유효한데 이 대출 도서를 오랫동안 연체하거나 반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책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서울시립대학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소식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관광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문화 행사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현대인들에게 있어 문화는 호흡하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에 하루빨리 문화활동이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면서 골라봤습니다. 퀸의 The Show Must Go On 들으시겠습니다. 네, 장성문 YTN 음악 감독이 추천하는 오늘의 노래 퀸의 Show Must Go On입니다.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된 내용은 팟캐스트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은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유석현 앵커와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I guess we know